두 사건이 서로 독립일 때 처리하는 방법. A, B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면 A이고 B일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이랑 같아야 돼요. 이걸 독립의 판별식이라고 하고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의 정보들을 사건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어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점심시간 중 도서관 이용 경험에 대해 조사했는데 남학생 중에 이용 경험 있는 학생, 없는 학생 구분했죠. 여학생 중에서도 없는 학생 알려줬고 도서관 이용 경험 있는 학생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걸 표로 정리를 하면 남자, 여자 구분하고 있고 도서관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도서관 이용 경험 있는 남학생 30명, 없는 사람 20명, 경험 없는 여학생 10명, 그리고 물어보는 거 경험 있는 여학생, 요걸 X라고 할게요. 이제 확률로 표현해 보면 되는데 남학생 50명에 여학생은 X 플러스 10명, 총 인원수는 X 플러스 60명이죠. 조사한 학생 중에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남학생인 사건, 그걸 A 사건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 사건은 조사한 학생 중에 임의로 택한 한 명, 어느 고등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분모는 X 플러스 60, 그 중에 남학생 50, 이게 A 확률이요. X 플러스 60 중에 남학생 50, 그 사건과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인 사건, B 사건이라고 할게요. 도서관 경험이 있는 학생, 요거는 임의로 택한 한 명이인 건 똑같죠. 그 분모 X 플러스 60 중에 도서관 경험 있는 학생, X 플러스 60 중에 X 플러스 30, 이 둘이 서로 독립이니까 요거 두 개 곱한 게 남학생이면서 도서관 경험이 있는 학생, 이거 확률과 같아야겠죠. 이 둘을 곱한 것이 남학생이면서 도서관 이용 있는인데 분모는 역시나 전체 중에서 택한 한 명이니까 X 플러스 60 중에 남학생이면서 도서관 이용한 적 있는 사람 30명. 이 방정식을 풀 때 X를 구할 수가 있어요. 분모 이거는 X 플러스 60이 하나고 얘는 거듭 곱해져 있으니까 X 플러스 60의 제곱을 곱하면 이쪽에만 한 개 남겠죠. 그리고 50 곱하기 X 플러스 30, 양쪽에 동그라미 떼고 분배하면 3x 플러스 180은 5x 플러스 150, 2x는 30이니까 x는 15. 연속 확률 변수는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즉 확률인데 확률의 총합은 1이다. 이걸 이용해서 k를 구할 수 있고요. 이 범위의 넓이가 즉 확률이에요. 자,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절대값 하나짜리 그래프 꼭지점이 1,0이고 아래로 뾰족 그려야,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있으면 1,0을 지나고 아래로 뾰족하게 그려야지만 되겠죠. 왜냐하면 확률은 음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확률 질량함수가 음수가 되진 못해요. 확률 질량함수는 0 이상으로 그려야 돼요. 자, 이 아래로 뾰족 그래프 꼭지점 1,0을 잘 모른다면 그러면 경우를 구분해 보세요. 절대값 벗겨야 되니까 x가 1보다 작을 때, 물론 0에서부터죠. 그럴 때는 k 앞에 마이너스 달고 x 마이너스 1이고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이 플러스로 나올 수 있고
제한된 범위가 3이니까 이렇게 하고 그때는 k x-1이에요. 그리고 끝점 대입하면 직선을 완성할 수 있어요. 자, x에다 1 대입했을 때 0이죠. 0 대입했을 때 플러스 k. 물론 음수를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고 저기에 3 대입했을 때는 또 다르죠. 1은 이쪽이라고 해볼게요. 3 대입했을 때는 2k 0 3 2k 자, 여기가 정의된 부분이 0에서 3까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그려집니다. 이 그래프 삼각형 두 개의 넓이 합친 게 확률의 총합 1이어야 돼요. 요 넓이는 이 길이가 k이기 때문에 2분의 k 그리고 요 길이는 2k 거고 밑변의 길이가 2니까 넓이는 2k 둘의 합은 2분의 5k 값이 1 그럼 k는 5분의 2 k가 5분의 2인지 알았고요. 그러면 2 이하 확률은 2가 여기 2 대입했을 때 2를 대입해보면 k죠. 2, k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죠. 1 곱하기 k와 같죠. 1 곱하기 5분의 2 그러면 이거 확률은 5분의 2 절대값을 벗기기 위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1을 경계로 경우를 구분하고요. 직선은 끝과 끝점을 연결하면 되고 확률 밀도함수는 항상 0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그리면 안 돼요. x축 밑으로. 그런 뒤에 확률의 총합은 즉 넓이는 1이다. 이용해서 k 찾고요. 0에서 2까지입니다. 2 이하라고 하지만 정의된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문제는 정규분포의 평균 대칭성 이거랑 평균에 대해서 가장 높은 함수값을 가지기 때문에 평균이 딱 중간에 오도록 확률을 잡아버리면 범위를 잡으면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성질을 이용했어요. 하지만 그 값을 구하려면 이런 표준 정규분포 표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 센에서 하나 떼왔어요. 자, 정규분포 50,25라는 거는 평균이 50이라는 거죠. 정규분포 곡선은 평균 50에 대해서 양쪽이 대칭이고 50을 대입했을 때 가장 함수값이 커요. 그리고 이들의 이제 구간이 잡혀 있는 이건요. 자, 정의가 fx의 정의가 요 대입했는 값 이하의 확률이에요. 그럼 x 플러스 20의 확률에서 x의 확률을 빼는 거죠. 자, 적어보면 f는 x 플러스 20의 확률 fx는 x 이하의 확률을 빼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x 플러스 20 이하 x 이상 요거의 확률을 의미해요. 구간의 길이는 20으로 정해져 있는데 확률 값이 최대가 되려면 구간 길이 20을 잡을 때 움직여 볼까요? 자, 여기는 이 부분의 확률을 의미하죠. 좀 더 이렇게 움직이면 확률이 다르죠. 그쵸? 좀 더 커요. 언제가 최대가 될까요? 네. 평균이 딱 중간에 있어서 가장 높은 지점이 많이 들어가도록 해줘야겠죠. x랑
x 플러스 20의 중간에 딱 평균 50이 있을 때예요. 면 x를 구하면 중점, 둘의 중점이 50이다. 그럼 2x 플러스 20이 100이고 2x가 80이니까 x는 40일 때가 최대예요. x가 40일 때, 그럼 40 이상 60 이하의 확률을 계산하려면 표준화. 평균 50을 빼고, 요건 분산이죠. 표준화를 하려면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야 되니까 표준 편차 5를 이용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그러니까 40에서 50 빼고 5로 나누고 60에서 50 빼고 5로 나누면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이건 0에서부터 2까지 확률의 2배가 되죠. 표준 정규 분포는 0에 대해서 대칭이니까요. 0에서부터 2까지 0.4772의 2배 하면 정답은 0.9544. 100명을 선발하는 A대학교의 B학과에 지원해서 7번째 예비 합격 후보가 되었어요. 이 학과에 합격자가 등록을 하지 않을 확률이 0.1이라고 할 때 예린이가 이 학과에 합격할 확률, 자 그럼 합격할 확률을 생각해 보면 7명이 등록을 하지 않아주면 되죠. 그럼 100명 중에 7명이 등록을 하지 않을 확률, 요걸 생각하면 돼요. 100명, 총 지원자 100명, 그 중에 등록을 하지 않을 확률이 0.1. 이걸 이항분포로 표현하면 변수가 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 수가 되죠. 등록 안 하는 사람 수. 그게 x면 그걸 확률로 표현하면 그게 7명 이상이면 되는 거죠. 등록을 하지 않을 확률. 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 수가 7명 이상이면 예린이가 합격. 자, 이제 이거 확률을 계산하려고 하니까요. 독립시행의 확률이고 제 이항 분포긴 하지만 확률 질량함수 NCR, P의 R승, Q의 n-R승으로는 소화할 수 없는 크기죠. 이럴 때 쓰는 방법이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꿔서 정규 분포의 평균과 표준 편차하면 얘를 표준화해서 구하는 거죠. 물론 표는 교과서라서 그런지 없네요. 표는 딴 데서 가져올게요. 그러면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정규 분포로 승화시켜요. 여기는 NP 평균 100 곱하기 10분의 1 10 NPQ 분산자리 여기에다가 또 10분의 9를 곱하면 9 내 표준 편차 잘 보이게 적고 3의 제곱 X가 7명 즉 등록하지 않는 사람이 7명 이상인 확률은 Z로 바꿨을 때 7 빼기 10 그걸 3으로 나눠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이상 15번에서 하나 따온 게 있어요. 자, 이 값이 0.3413이니까 마이너스 1 이상은 1에서 0인 값이랑 똑같은 요거랑 요거랑 똑같으니까요. 요 값 0.3413에다가 이쪽 전부는 0.5 그러니 확률은 0.5 더하기 0.3413 0.8413이 정답이에요.
주머니에 숫자 1, 2, 3이 각각 적힌 카드 3장이 있어요. 이 주머니를 모집단으로 생각을 하고 주머니에서 추출한 크기가 2인 표본을 X1, X2라고 할 때 복원 추출로 카드 2장을 꺼낼 때 표본 평균 X바가 2일 확률. 두 장 크기가 2인 표본이었죠? 그럼 표본 평균이 2다라는 건 두 개를 뽑아서 평균 낸 게 2라는 거죠. 두 개를 뽑았다는 뜻이에요. 표본의 크기가 2라는 건. 그러면 두 개 뽑은 숫자의 합이 4가 될 확률을 물어본 거예요. 두 개 뽑아서 4가 될 확률인데 복원 추출이라고 했으니까 뽑았던 카드 또 뽑을 수 있어요. 확인하고 다시 넣고 이거니.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 복원 추출이니 전체 경우의 수는 처음에 하나 뽑을 때 3, 두 번째 뽑을 때도 3 곱하기 3. 더해서 4가 되는 순서쌍은 1, 3, 3, 1 다르죠? 2, 2 이렇게요. 3 곱하기 3의 의미는 자리 바꾸는 걸 다르게 취급하는 거니까요. 그럼 분자는 3. 약분하면 3분의 1. 이것은 표본 평균 X바에 이제 분포표를 그릴 필요까지는 없어요. 표본 평균이 2가 될 확률을 구하는데 복원 추출이니까 3 곱하기 3분의 더해서 4가 될 확률만 구하면 되는 거죠. 차이점은 비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이면 앞에 나왔던 카드는 또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 아까 더해서 4가 되는 거 중에서 나왔던 카드가 또 나올 수 없으니까 2,2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 2예요. 이 경우만 되니까요. 이것도 약분하면 3분의 1. 1번과 2번 문제는 표본 2개 뽑아서 평균 냈을 때 2가 될 확률을 확인하고 다시 넣었을 경우, 다시 넣지 않았을 경우로 푸는 확률 문제에 불과해요. 이 문제는 추정이 아닙니다. 확률 문제죠. 그럴 때 모집단과 표본 평균의 각각 정규 분포를 좀 정리해 둬야 돼요. 모집단은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거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을 때의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죠. 이거를 식으로 표현해요. 표본 평균 x바와 모평균의 차가 0.5 이하일 확률. 요거는 x바 빼기 m, 모평균 m이죠. 차라는 건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빼는 건데 둘 중에 큰 것을 모를 때에는 절대값 하면 돼요. 이게 바로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라는 표현입니다. 그게 0.5 이하일 확률. 이 0.99 이상이 되기 위한 n의 최소값. 표준화해야 되는데 절대값이 작거나 같다는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 그리고 Z바를 표준화하는 거니까 이미 M은 빼져 있으니 요거로만 나누면 되죠. 요거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면 자, 양쪽에 나눈다는 건 역수를 곱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역수를 곱하면 3분의 루트 N 3분의 루트 N 그러면 요게 바로 Z 가 이거 이하일 확률.
이때 이거의 0.99일 때가 0에서 2.58의 2배죠. Z 표준 정규분포는 0에 대해 대칭인데 마이너스 2.58에서 플러스 2.58까지가 여기가 0.99예요. 그거보다 확률이 크거나 같아지려면 그럼 이 경계는 여기 이런 식으로 더 2.58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이쪽을 풀어보면 자 루트 n은 이게 10분의 5인데요. 2.58에다가 역수를 곱해줘요. 면 30이고 요거는 5. 계산하면 이게 15.48. 이제 제곱하니까 계산기 그림이 있네요. 실전에선 계산기 못 쓰죠. 이거라고 합니다. 그럼 n이 이거 이상이어야 되니까 이거 넘어서야 되는 숫자 최소값은 240. 어느 회사에서 생산된 배터리 한 개의 수명은 모평균 20시간, 모표준편차 1시간인 정규분포를 따라요. 확률 구해야 되니까 정규분포 정리를 좀 해주면 배터리 한 개의 수명을 X라고 표현했을 때 모평균 20, 모표준편차 1. 이 배터리 중에서 4개를 이미 추출한다. 표본의 크기가 4이다. 이 배터리 4개의 수명의 총 합이 86시간 이상. 자, 배터리 4개의 수명 평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X바이려면 4개 평균이라고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4개의 수명의 총합이라고 했으니까 자, 4개 평균의 의미는 이렇게 해서 4로 나눈 거여야지 X반대. 문제에서는 4개 총합, 이미 추출한 4개의 총합이라고 했으니 4X바라고 해주면 돼요. 면 4X바가 86시간 이상일 확률. 자, 그럼 X바가 이게 21.5 이상일 확률을 구하면 되고, 그럼 X의 정규분포 말고 X바의 정규분포도 필요하죠. 평균 똑같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4분의 1, 2분의 1, 0.5. 이제 표준화하면 21.5에서 20 빼고 0.5로 나눠주고, 자, 그러면 1.5를 0.5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3 이상. 이건 RPM에서 뽑았습니다. 3 이상이면 이렇게 0에서 3까지를 0.5에서 빼주면 되죠. 요거를 말하니까요. 여기가 0, 요거니까 얘는 0.5에서 위에 0.4987을 빼서 0.0013. 정답은 0.0013. 이 문제는 확률이 아니라 추정 단어 문제죠. 신뢰도 신뢰 구간은 말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공식에 필요한 정보들을 잘 찾아서 모아보세요.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에서 100명을 이미 추출, 100명은 표본의 크기 n, 국어 과목의 점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이 65점. 이건 표본 평균이죠. 100명을 뽑아서 만 평균 낸 거니까요. 표본 평균이 65. 전체 학생의 국어 과목의 점수는 모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모표준 편차 시그마 10.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알파 %의 신뢰 구간. 자, 신뢰 구간 공식은요. 요 표본 평균에다가 한 번은 K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빼고 한 번은 더하고 요렇게 구간이 되죠. 이때 알파 %, 신뢰도를 맞추려면 일단 K부터 찾아야 돼요.
표준 정규 분포 이 Z 그림에서 마이너스 K에서 K까지 확률 그거를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해 곱하기 100 한 것이 바로 알파 퍼센트니까요. 이게 신뢰도니까요. 자, K를 알아내보면 표본 평균이 65니까 이 부분 K 루트 N분의 시그마가 2인 거죠. 65 더하기 2 면 K 루트 N분의 시그마가 2 N은 100 표준 편차 시그마는 10이에요. 그럼 K가 2네요. 2 이쪽이 0. 이제 요 넓이가 확률, 즉 확률이 나중에 퍼센트로 바꾸는 거라고 했죠. 마이너스에서 2까지의 값인데 이쪽이 0.48, 이쪽이 0.48이니까 총 확률이 0.96. 요거를 퍼센트로 바꾸기 위해 곱하기 100을 하면 96%의 신뢰도. 따라서 알파 값은 96. 확률 변수가 어떤 범위 내에 연속한 실수값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연속 확률 변수고요. 범위 내에서 어떤 이제 정수나 자연수 같이 이렇게 특정 값만 나오는 것은 이산 확률 변수예요. 어느 학교의 학생들이 태어난 달은 1월부터 12월 딱 12개밖에 없죠. 그러니 이산 확률 변수는 1번입니다. 다른 거 기호는요. 어떤 범위 내에서 연속한 실수값을 모두 가질 수가 있죠.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죠. 지리산에 있는 나무의 높이도 뭐 이제 11.2587m 이런 게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 개수가 제한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비행 시간도 연속해서 이제 있는 개념이고요. 몸무게도 특정 범위 내에 연속한 값을 모든 실수를 가질 수 있는 변수입니다. 정답은 1번. 교과서에 정의가 있어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이 셀 수 있는 개수거나 무수히 많다 하더라도 자연수와 같이 일일이 셀 수 있을 때 그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고요. 확률 변수가 어떤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실수값을 가질 수 있을 때 그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해요. 어느 학교의 학생들이 태어난 달은 1월부터 12월까지 딱 12개, 유한계죠. 이산 확률 변수예요. 다음 중 이산 확률 변수인 것은 1번이 확실한 답이고요. 기온이나 높이, 시간, 몸무게 같은 것은 어떤 범위 내에서 모든 실수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범위 내에 다양한, 그러니까 꼭 정수나 자연수로 끊어서 표현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이어져 있는 값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가 됩니다. 총 시행 횟수,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항 분포의 확률 변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걸 점수화하거나 돈으로 이제 금액화하거나 좌표로 만드는 확률 변수의 변환, 즉 x에다가 뭔가 조작을 했을 때 이런 문제는요. 이 x의 평균과 분산을 쉽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들의 평균을 계산하는 그 확률 변수 변환 문제인 거죠. 분산은 a제곱 vx가 되죠. 물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문제에서 100원짜리 동전 5개를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을 모두 가지기로 한다. 여기서 가질 수 있는 금액을 확률 변수 x라고 했어요. 면은 횟수를 x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문자를 두면 돼요.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y라고 하면 이항 분포를 따라요. 5개
앞면 뒷면 2분의 1. 그럼 금액은요? 100원짜리 동전이 앞면 나오면 그걸 가진다고 했죠? 그러니 앞면 나온 횟수만큼 100원짜리니까 100원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100Y가 금액이에요. 금액 X예요. 그럼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달라는 건 100Y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달라는 뜻. Y의 평균은 NP, Y의 분산은 NPQ. 거기에다가 100배 한 거니까 2분의 5 해서 50 곱하니 250이고 요거는 10,000배 한 거니까요. 250 곱하기 5니까 12,500. 원점 O에서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는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3만큼 움직이고 짝수의 눈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여요. 자, 홀수,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 나오는 거 2분의 1이죠. 그때 좌표가 양의 방향으로 3만큼, 짝수 나오면 2분의 1 확률은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주사위 한 개를 10번 던질 때 P의 좌표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요. 자, 좌표는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횟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왔을 때 홀수의 눈이랑 짝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에 따라서 좌표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 확률 변수는 횟수로 잡아야 이항분포, NP, NPQ 평균 분산 계산하는 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기서 확률 변수 X 썼으니까 우리는 다른 걸로 변수를 둬요. 이항분포 총 주사위 10번 던지고요. 홀수의 눈이 나온다를 Y라고 해볼게요. 이건 스스로 정해야 돼요. 홀수든 짝수든 정해줘야 돼요. 홀수가 나오는 횟수, 그럼 홀수의 확률 2분의 1 이렇게 하면 점수 X는 홀수의 눈이 나오면 3만큼 앞으로 가고 총 10번 중에서 그럼 Y번 홀수 아니면 짝수니까 짝수가 나오는 건 10-Y번이죠. 나오는 만큼 얘는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이니까 마이너스 2, 10-Y. 좌표는 Y로 표현하면 5Y 마이너스 20이에요. X의 평균과 분산은 즉 5Y 마이너스 20의 평균과 분산과 같죠. 평균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곱해져 있는 거 T 나가고 더한 것도 그대로 하고요. 분산 같은 경우에는 앞에 곱해진 것의 제곱 25만 곱하면 되죠. 이항분포는 평균이 NP 분산은 NPQ니까 NP에다가 Q만 더 곱하면 돼요. 자, 대입하면 5, 25, 마이너스 20이라서 5고 25 곱하기 2분의 5니까 2분의 125.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는 총 시행 횟수, 이 사건이 나오는 확률, 이 사건이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예요. 그러니까 이거 확률 질량함수, 특정 확률이 될 때의 확률 구할 때 NCR, PR승, Q의 N-R승이지만 횟수가 너무 크면은 이걸로 계산하기가 확률 계산이 힘든 거죠. 그럴 때는 요걸 정규 분포로 바꿔가지고 표준화해서 표준 정규 분포 표 이용해서 확률 계산하는 거죠. 이때 평균이 NP, 분산이 NPQ고 표준화는 X에다가 평균 빼서 표준 편차로 나누는 것. 표준 편차는 아닙니다. 이건 분산이니까 표준 편차는 이제 잘 보이게 써줘야 돼요. 동전 한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4점, 뒷면이 나오면 2점을 잃는 게임이 있어요.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1. 앞면 나오면 4점 플러스, 뒷면 나오면 2점 마이너스. 동전 한 개를 100번 던진 후 최종 점수가 190점 이상이 될 확률. 점수는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온 횟수가 아니죠. 그 횟수를 가지고 조작을 해서 확률 변수 변환을 한 것이 점수죠. 점수, 확률 변수 x 횟수로 표현을 해보면 앞면이 나온 거를 이제 x번이라고 할게요. 저절로 뒷면은 총 횟수에서 앞면 나온 거 빼면 되겠죠. 점수는 앞면 나오면 4점 없고 4x, 뒷면 나오면 2점 잃어요. 6x-200 6x-200 즉 점수가 190점 이상이 될 확률 구해주세요. 하지만 이 확률은 이미 100 자, 이걸로 처리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구해보면 100회 앞면 나오는 거 2분의 1 정규 분포로 바꾸면 NP 50 거기에 또 2분의 1 25는 5의 제곱 표준변수 잘 보이게 일단 x는 정리 6x는 390 x는 36에서 65 이상. 자, 이제 표준화. 자, Z로 바뀌려면 65에서 평균 50 빼고 표준 편차 5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3 이상. RPM에서 떼었습니다. 3 이상이면 이렇게 0.5에서 0에서 3까지를 빼주면 되죠. 바로 0이니까 0.5에서 0.4987을 빼면 0.0013. 자, 이 문제는 표본 평균의 확률 문제죠. 그러면 정규 분포는 모집단 x의 분포이기 때문에 x바의 정규 분포도 따로 정리해 줘야 돼요.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 모르고 시그마는 시그마 제곱 분산이 16이니까 시그마는 4예요. 그러니까 루트 n분의 4. 자, 이제 표준화를 할 건데 이 값이 0.95 이상이 될 이 n 찾아줘야 돼요. 표준화하는 건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죠. 16.6에서 17 빼면 마이너스 0.4. 그리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데 이게 분수라 그러면 역수를 곱한다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곱하기 4분의 루트 n 이렇게 역수를 곱하는 거예요. 이쪽도 이제 절대값은 똑같네요. 4분의 루트 n 그리고 이 값이 95가 딱 될 때가 필요한데 요거는 선생님이 RPM에서 뽑아왔어요. 이런 거 왜 하나도 안 적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0.9 띠용해서 딱 0.95가 될 때의 경계 숫자가 1.96이잖아요. 마이너스 1.96 플러스 1.96 그거보다 확률이 더 커지면 이게 경계를 더 벌리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거 좀 약분하면은 0.1이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루트 n이죠. 10분의 루트 n이 1.96보다 더 오른쪽에 있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을 확대해서 계산하면 19.6 이상인 거고 루트 n이 그런 거니까 또 이것도 제곱해야 되죠. 제곱을 해보니 384.16 그러면 최소의 자연수 값은 385 길이는 2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때 2k는 신뢰도랑 관련 있는 거고요. 신뢰도에 따라서 이제
신뢰도가 커지면은 이 양쪽 경계 값도 커지게 되는 거고요. 신뢰도랑 관련이 있고,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고, 이때 n이 표본의 크기예요. 다른 건 다 똑같고요. 왜냐하면 표본은 이미 추출해서 신뢰도 95%로 추정한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의 길인데, 다른 것은 이것뿐이죠. 크기. 크기가 어떻게 바뀌었길래 신뢰 구간의 길이가 2배가 되었을까? 요거는 N1 거고 이게 N2 거잖아요. 신뢰 구간의 길이가 2배가 되려면 얘는 분모의 루트 형태로 있기 때문에 4분의 1배가 돼야 2배가 돼요. 즉 N1에 비해서 N2는 N1의 4분의 1인 거죠. 그러니 분모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루트 4분의 1은 루트 2분의 1, 루트 벗기면 2분의 1이고 그거 분모에 있으니까 2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N1분의 N2는 절로 가야 되네.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자, L과 2L 1대 2죠. 2K 루트 N1분의 시그마 대 2K 루트 N2분의 시그마 해서 약분 날리고 남은 건 루트 N1분의 1 대 루트 N2분의 1 1대 2 그러면 N1 대 N2는 역수 1분의 1은 1이고 얘는 2분의 1. 즉 N1 대 N2는 1대 4분의 1. N2는 N1의 4분의 1. 그러니 N1을 N2로 나눈 것은 4의 길이에서 표본의 크기는 분모의 루트 형태로 있으니까 구간의 길이가 2배가 되려면 준서의 자유투 성공률은 60%. 이걸 확률로 계산하려고 그러면 퍼센트 떼버려야 되거든요. 즉 다시 100분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100분의 60 약분하면 5분의 3. 자유투 성공 확률은 5분의 3이다. 이런 얘기고요. 준서가 체육 실기 시험에서 자유투를 10번 했을 때 성공한 횟수. 이항분포가 떠올라야 돼요. 자,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입니다. 총 시행 횟수가 10번. 그리고 이 사건 자유투 성공 횟수라고 했으니까 성공 확률이 와야겠죠. 자유투 성공률은 5분의 3. 이렇게 이항분포는 평균과 분산이 쉽죠. 평균은 NP, 분산은 NPQ. NP 10 곱하기 5분의 3 U 거기에다가 Q 5분의 2를 더 곱하면 돼요. 5분의 12.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는 횟수. 이항분포에서 확률 질량함수, 확률을 계산해주는 식은요. 요거 때문에 필요하죠. N, C, X번 일어난다고 하면 P가 X번, 안 일어나는 Q가 N-X번. 요 확률 식을 이용해서 P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요거 통해서 N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한 번 일어난다. NC1, P의 1승, Q의 N-1승 하고 0번, NC0, P의 0승, Q의 N승. 거기에 20 곱한 게 같다. NC1은 N이고요. P 하나에 Q 짝짝 약분하면 얘가 N개이기 때문에 한 개 더 많아요. 여기 Q 남고 P의 0승은 1이고요. NC0도 1이에요. 그러니까 20. 그리고 문제에서 NP 얘가 3분의 20이고
이게 3분의 20이니까 20 약분하면 Q가 3분의 1이군요. 그러면 저절로 B는 3분의 2 NP에서 3분의 2 곱하기 N이 3분의 20이니까 N은 10번. 이항분포에서 Vx는 NPQ죠. 그리고 이 값이 최대가 되기 위한 P라고 했으니까 Q를 1-P로 문자 P의 식으로 바꿔요. NP 1-P. 그럼 P의 2차식이잖아요. 그리고 N 값이 일정하다는 건 이건 숫자, 상수 취급하겠다는 얘기예요. 면 P의 2차식으로 보면 NP의 제곱 플러스 NP. 2차식의 2차 계수가 마이너스일 때 최대가 되기 위한 P는 완전 제곱 플러스 무엇으로 바꿔야죠? 마이너스 N 묶어내면 P의 제곱 마이너스 이제 P니까 P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끝까지 쓰면 마이너스 4분의 1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4분의 n. 그 일정한 n 값이 뭔지는 모르니까 vx의 최대 값 구하라고 하진 않았고요. 최대가 되기 위한 p, 즉 이 제곱 부분이 0 되면 깎이는 게 없으니까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가 되기 위한 p는 2분의 1. 표준 편차가 다른 집단을 비교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누가 더 이거 이상 뛸 확률이 크냐 이렇게 비교할 때는 표준화를 하는 거죠. 표준화하면 똑같은 Z로 바꿔서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선수 중에서 얘는 평균과 표준편차이고 평균과 표준편차이건데 하은이의 그 이제 멀리뛰기 기록을 X, 다은이를 Y라고 했을 때 X가 6.05 이상 될 확률하고 Y가 6.05 이상 될 확률을 표준화해서 비교해봐요. 각각 자기 거 평균 빼고 자기 거 표준 편차 0.1로 나눠줘야 되고요. 그러면 하은이는 얘가 1이고 빼면은 1.5 그렇고 얘는 0.15 표준화하면 위에 거가 8호 빼면은 2잖아 0.2 그러면 얘는 3분의 4 3분의 4가 값이 보면 1.333 이렇게 되는 거니까 누가 더 확률이 큰가? 자, 얘도 10분의 15에서 2분의 3으로 보죠. 그러면 통분했을 때 이 값이 6분의 9고 얘는 6분의 이제 8이니까 부등호 방향도 잘 봐야 되죠. 6분의 9 이상이 더 작아요. 얘가 6분의 8 이상이 더 커요. 확률이 더 큰 선수를 대표로 선발한다고 했으니까 대표로 될 사람은 다은이. 자, 횟수나 사람 수 그것이 뭐뭐 이상일 확률 구할 때 이항 분포. 그런데 이항 분포에서 확률 질량함수를 직접 써서 계산하기가 큰 총 시외계수가 큰 부분에서는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꿔서 표준해서 문제를 풀죠. 어느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신약을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환자가 치유될 확률이 낫을 확률이 0.9, 이 약을 환자 100명에게 투여했을 때 96명, 사람 수잖아요. 치유될 확률, 그러니까 치유되는 사람 수
요거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총 100명 조사했을 때 이항분포를 따르죠. 치유될 확률 오면 되니까 0.9. 그럼 치유되는 사람이 96명 이상일 확률. 근데 이거 너무 커. 그러니 이항분포로 돼 있는 걸 정규분포로 바꿔야 되죠. 정규분포는 NP, NPQ로 평균과 분산 계산할 수 있어요. 100 곱하기 10분의 9니까 90. 그리고 90에다가 다시 0.1 곱해야 되니까 9는 이제 3의 제곱. 표준화 96에서 90 빼서 3으로 나눠요. 이 확률 값을 구하려면 표준 정규 분포표가 필요한데 왜 다 없는 거야? RPM에서 뽑아왔어요. 자, 이상이면 0에서 2까지를 0.5에서 빼야 되죠. 그래서 0.5에서 빼면 0.0228. 이 문제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꾸는 것이 숨어 있어요. 변수를 잘 보세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 한 개의 무게가 평균 700,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라요. 이 공장에서 물건 600개, 이건 무게 아니고 개수 600개를 생산했을 때 이 범위의 무게인 물건 개수가 또 250개 이상 258개 이하일 확률을 또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무게가 695 이상 705 이하의 확률 물어봤다면 요거 가지고 표준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물건의 개수잖아요. 물건 개수는 이항분포죠. 물건 개수는 y라고 해볼게요. 이항분포를 따르고 총 600개를 조사하는데 바로 이거. 그럼 이 사건이 일어나는 개수의 확률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을 구한 다음에 이항분포 600개 충분히 많으니까 NP, NPQ로 평균과 분산을 구한 다음에 이 물건 개수가 뭐뭐 이상 뭐뭐 이하일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 이 600개 중에서 이 범위의 무게일 확률을 계산한 것이 P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사건이 일어난 개수, 물건의 개수를 이제 요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표준화를 해야 합니다. 차근차근 계산해 볼게요. 요거부터 문제를 풀어보면 자, 무게는 이 평균 이거고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700을 여기서 빼면 그리고 10으로 나눠주면 얘는 705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0.5 플러스 0.5. 얘는 웬일로 표가 있냐? 그러면은 이거는 0에 대해서 양쪽이 대칭이니까 이거 2배 0.4 면 이항분포 물건 개수, 이 무게에 해당되는 물건 개수 총 600개 중에 이 무게에 해당되는 것은 0.4. 그러면 이 개수가 뭐뭐 이상 뭐뭐 이하일 확률을 구하려면 정규분포화합니다. NP 600 곱하기 10분의 4 240 240에다가 다시 10분의 6 곱하면 144는 12
제곱 표준화. 자, 252에서 240 빼면은 12를 12로 나누니까 1 이상 빼면은 18에서 12니까 1.5. 1에서 1.5는 0에서 1.5에서 0에서 1을 빼면 되는 거죠. (0.43에서) 0.35를 빼세요. 0.08. 이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물건의 개수의 확률을 물어봤다. 그러면 이항분포 떠올리고요. 그러면 어떤 사건을 만족하는 개수잖아요. 그럼 그 사건의 확률. 그렇죠? 이 문제에서는 이 무게가 이 범위에 있을 확률을 구하기 위해 이 무게의 정규분포가 주어진 겁니다. 이항분포를 이 P까지 알아내서 정규분포하면 이 개수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분포 평균 10이고 분산 4. 표준 편차는 2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였을 때 그 표본의 값의 합. 자, 그 표본의 값의 합. 이 표현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표본을 4개를 뽑아요. 항상 이미 추출한 표본이란 말이 나오면 표본 평균 X바를 떠올려야 되는데 그거는 4개 뽑아서 4개를 4로 나눈 평균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그 표본 4개의 값의 합은 4X바. 바로 S는 4X바를 뜻해요. 그러니까 4X바가 48 이상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문제고. 그러면 X바의 정규 분포 정리를 해줘야 되죠. 평균은 모집단과 똑같지만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4분의 2니까 1. 자, 표준화하면 12에서 10 빼고 1로 나누니까 2. 2 이상일 확률은 자, 이 표를 참고하면 요 값이 0.4772니까 0.5에서 0.4772를 뺀 0.0228.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은 공식이 표본 평균에다가 한 번은 이제 K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더하고 한 번은 빼고 외워야 시험 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X바가 표본 평균이고요. K는 신뢰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에요. 즉 Z가 마이너스 K에서 플러스 K 요 확률 그게 이제 신뢰도로 95%니까 요 넓이가 0.95 되도록 하는 K 찾아야 되고요. 그건 단서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때 K가 자 반틈이 0.475 2배 하면은 0.95 되거든요. 그래서 K는 1.96으로 하고 문제 속에서 표본의 크기 모표준 편차를 찾아내요. 자, 모표준 편차 2. 64개 이미 추출 표본의 크기 측정한 길이 평균 표본 평균 그러면 K 루트 n분의 시그마 미리 계산하면 1.96 곱하기 루트 n 8 루트 64니까요. 시그마 2 4로 나눠지니까 0.49. 자, 그럼 50에다가 0.49를 더하고 빼고 정답은 4번. 구간의 길이는 공식 문제에서 FN이라고 했네요. 자, K 앞에
2가 있어야 돼요. 2k 루트 n분의 시그마. 2가 있는 이유는 구간의 길이 여기서 이걸 뺀 거죠. 그러면은 x가 없어지고 얘가 2개 되잖아요. 이 공식에서 n일 때의 값 제곱과 요 표본의 크기를 n의 제곱 했을 때의 이거 값 2개 더해가지고 197이 되도록 하는 n을 구해야 돼요. 자, 여기서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는 50이라고 했고요. 신뢰도는 95%일 때 K는 이제 요거 2배가 0.95니까 K는 1.96. 물론 이건 이미 RPM에서. 그러면 FN부터 계산하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0. 2 곱하기 50이 100이니까 이제 루트 N분의 196. 이제 FN의 제곱은요. 요 N 대신에 N의 제곱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 루트 벗겨서 N분의 196. 요 안에가 N의 제곱이니까 루트 벗겨서 N. 자, 그럼 이제 요 식을 써보죠. 요거는 이 값을 제곱한 거 그리고 조고 값 더한 게 197. 그러면 n분의 196의 제곱 더하기 n분의 196은 197. n을 곱하면 197n은 196 묶어내면 196 더하기 1. 그럼 이게 197이니까요. 약분하면 n은 196이에요. 실내 구간의 길이 공식은 2k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에서 모 표준 편차 크기 n 바꾸지 않고 신뢰도 95%였다가 신뢰도 알파 %로 바꿨을 때 이렇게 7분의 5배가 되었다면 K가 7분의 5배 되었다는 얘기죠. 원래 K를 구한 다음에 그 원래 K의 7분의 5배의 K를 구한 후 마이너스 K에서 K까지 확률을 %로 바꾼 게 신뢰도니까 신뢰도를 맞춰보도록 해요. 자, 원래 95%였을 때의 K는 1.96이네요. 그러면 1.96이었던 것이 거기에다가 7분의 5배의 K로 바뀌었기 때문에 신뢰도의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도 7분의 5배가 된 거죠. 7로 나누면 0.2 56이니까 8 곱하기 5 0.28 곱하기 5는 0 4 1 소점 2개 1.4가 된 거죠. 딱 1.4. 그럼 마이너스 1.4에서 1.4 여기가 1.4 1.4로 바뀌었을 때 요 넓이가 0.84래요. 그럼 바뀐 신뢰도는 곱하기 100 해서 %로 바꾼 84%네요. 다른 부분은 바뀌지 않고 신뢰도만 바뀌었다면 K가 7분의 5배 되었다는 뜻. 구하고 나서 그게 신뢰도는 아니죠. 요 범위 내에 확률 찾아서 % 단위로 바꾸기 위해 100을 곱하면 돼요.